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라는 게 제일 마음이 바쁜 시간입니다. 저녁 약속 가시는 분도 그렇고 퇴근하는 분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안 가면 여러 동지들이 기가 끓길까 싶어서 못 나온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나온 시민들, 동지들 전부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아마 오늘과 내일 각 홍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김동식 의원 이야기한 대로 금방 한 게 없다, 한 거는 많은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꾸 그런 거짓말 자꾸 하면 혼 좀 낼 길이 알았어야. 일조가 그냥 하루아침에 일조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치열한 싸움과 요구가 있어서 그게 일조가 되는 기라. 여러분에게 감히 자랑 좀 합시다. 그동안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할 때는 노란 잠바 입고 다녔더니 노란 잠바 아저씨라는데 이번에 일조의 사나이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대구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보고 싶은 가족들도 안 보고 외출도 자제하고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마침내 아까 우리 백종원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리, 45일 만에 드디어 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이거야말로 대구 시민이 이제 마지막 이 역병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고비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대구 시민을 위해가 서로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대단한 게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백 명씩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외국에서 큰 구경난 것처럼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글을 썼잖아요. 도대체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 걸 유지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사재기도 없고 질서를 깨는 사람도 없냐. 이거는 현대 문명의 경이의 하나다. 어떻게 이런 문명,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걸 해낸 대구 시민들께 다시 한 박수 보내주세요. 바로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감염병은 극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이 주름살이 온 대구 경제는 어떻게 하냐.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 내야지, 인건비 내야지. 사장들이 사실상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선거운동한다고 어디 저녁을 먹으러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민망해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다음 외국의 수출이나 혹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외국에 오다가 딱 끊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다가 오더라도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그게 그 나라부터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분들 멀쩡하게 그 기계 씌워놓고 공장 지금 그거 할 판입니다. 이번에 그 기업들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흑자도살입니다. 평생 그분들 한을 맺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대구 경북 경제 살려달라고 홍일학 김부겸이가 매달렸던 이유가, 김부겸 홍일학이가 매달렸던 이유가 그렇게 억울하게 대구 경제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1조 400억을 확보한 겁니다. 우리도 좀 뻔뻔하게만 했지만 그동안 놀다가 마지막에 통과되기는 그 다음날 프랭카드 쫙 붙이고 숟갈만 하나 딱 얹으면 되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못하겠더만요. 맞지? 어째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마지막에 통과되니까 숟갈 딱 얹어가 저거가 했다 카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11조 7천억 중에 대구 경북목 2조 4천억, 그 중에서 적어도 1조 400억은 김부겸이 홍일학이 김부겸이 우리 여당 두 국회의원이 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쭉 유세를 다니면서 그렇게 요청드렸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4년 전에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이 동네에서 적어도 우리 대구 시민들이 김부겸이 하나, 홍일학이 하나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대구를 다시 살리는 길은 정치적 경쟁을 부활시켜서 서로가 시민에게 잘 보이자고 경쟁을 시키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선구에는 김부겸이를 당선시켜 주십사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대구가 앞으로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할 겁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하는 분들은 이 감염병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로 문을 닫아 걸었으니까 수입도 수출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무역이든 뭐든 경제가 전부 다 많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정말로 어렵게 종업원들 봉급 줘가면서 끌고 왔던 우리 사장님들 무슨 힘으로 버틸까요? 그래서 이 정부가 앞으로 100조 정도를 더 준비를 해서 건실한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바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00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그 100조 중에서 대구 경북 몫을 제대로 찾아올 사람 누구입니까? 대구에 나오는 제1야당 후보들은 전부 너나 나나 정권 심판 내걸었던데 얘. 뭘 했다고 정권 심판하노?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와 심판하는데 지는 뭐 했는데?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정권 심판할 말, 그런 말 하려면 스스로도 한번 꼬라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로 대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거든 그때 심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대구를 이렇게 정치적 불모지로 만든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들, 막대기 꼽았다가 옮겼다가 뺐다가 멋대로 하는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최소한도 이번에 경제 부흥을 위해서 100조가 확보되면 그 중에 적어도 10조 이상은 대구 경북의 경제 살리는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을 위해서 제 온몸을 던져서 대구 경북의 쿼타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그런 것들이 울컥하더라고요. 저거가 뭐 했다고? 현재 미래통합당 지도부 중에 대구에 대해서 무슨 애정이 있고 대구에 대해서 무슨 기여를 했다고? 저거가 대구 정치판을 마치 손바닥 주무르듯이 여기 빼서 저기 받고 저기 빼서 저리 받고, 그리고 그 모지는 놈은 저리 보내고 또 모지는 친구들은 서울 보냈더니 여기서 3선 이상의 중진들 서울 갔더니 경산에 전부 다 낙방했어요. 여기서 3선을 해봐야 수도권의 초선들도 한테도 게임이 안 되는 그 정도 실력 가지고 무슨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 정도 실력 가지고 무슨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무슨 정권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적어도 대구 정치를 복원시키고 김부겸이, 홍일학이 등등 여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대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 이름만 자꾸 연호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각 가정에 홍보물이 배달돼서 내일까지, 그러면 반드시 1조의 사나이 김부겸을 꼭 이야기해 줘야 돼. 이야기해 줄 거죠? 여기에 지금 현재 한 300분 이상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3통화씩만 해줘도 하루에 1000표가 늘어나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진정 바라는 게 뭐냐? 적어도 이분들도 명분 있는 걸 좋아합니다. 뚜렷하게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적어도 김부겸이를 당선시켜주면 대구 경북 분들이 바라는 그런 원칙이 서는 그런 그림, 그리고 대구 경북의 이 젊은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대구를 만드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싸움박질만 하지 아니하고 정치가 대화하고 타협해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정치 풍토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비전을 준비해서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구 경북이 아니라 영남의 대표주자가 되어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나가겠다는 게 무슨 지 야심에 겨워서 무슨 집안을 일으키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 보수 진보 갈라지고 영남 호남 충청 갈라지고 또 세대별로 갈라지고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갈라져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외세가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 내부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러스가 준 교훈은 우리 내부가 단결하지 않고 우리 내부가 한 몸뚱이가 아니면 진보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라고 합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찌 보면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게 참 무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유세를 30군데 쭉 당겨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총 같은 데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손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김인태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지난 선거 때도 그랬나? 안 그랬어요?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대구의 억지 춘향 분위기 때문에 억눌렸던 우리들의 지지자, 대한민국의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그분들이 이제야 김부겸이가 나타나니까 이제 당당하게 자기를 커밍아웃하면서 대구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번 선거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나라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분열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과 한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꿈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심판만 하겠다 그러고 욕만 하는 그분들하고 그 세력하고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은 저력과 역사와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설을 마치고 들어갔더니 어떤 친구가 야, 저 대통령 이야기 안 하고 민주당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제 집안입니다. 집안에 비록 걸벗고 초라해도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당을 끝까지 메고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 되고 메고 가고 못한 것은 제가 채찍을 맞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말이지 전 세계 인류가 부러워하는 한민족의 통일로 가는 건장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